안녕하세요. 동행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요 좀 참았어요. 왜냐면 한번 정리가 되면 하려고요. 정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특검이 어쨌든 기소를 좀 하면 기소를 하면 일단 수사를 일단락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보도가 의혹이 쏟아져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게 너무 나중에 정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속도를 내는데 결론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특검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대상이 법에 적시된 것만 15가지예요. 이게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너무 많아요. 완전 대하 드라마 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대체 이 사람은 뭐에 관련된 건지,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뭐 거기다가 아는 인물도 있지만 뭐 생소한 인물들도 많잖아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들 답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팩트 여부를 저희는 늘 따지잖아요. 그죠? 그 팩트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 현재까지 양쪽이 인정한 거, 안 한 거, 그죠? 문제가 될 만한 거 뭔지를 제가 타다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박사님 보시기에 좀 답답한데 이게 뭐가 진실이야? 모르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그려는 봅시다. 대체 어떤 의혹들이 있고 뭐가 대체 문제라는 건지.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요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뭐의 대가냐, 대가를 줬냐, 이 대가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서 박사님들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차근차근 시작해봅시다. 동투더 뉴스. 박사님들 복잡할수록 전체적인 숲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숲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서 문제가 될 만한 두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 3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한 변곡점. 첫 번째 변곡점. 왜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힘을 믿고? 남편의 힘을 믿고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지금 방금 이제 알아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중 하나예요. 자, 나머지는 남편 힘 믿고 본인 호주머니에 뭔가 이익 취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 대가와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바로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이죠. 이 두 가지의 변곡점 속에서 이 전에 일어난 일인지 여기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이 이후에 일어나는지 여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죄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 딱 기억 속에 넣으시고요. 아까 15가지 의혹 쭉 이제 시기별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가장 빠른 요때 결혼 전부터 벌어진 일을 살펴볼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구속됐죠? 구속될 때 마지막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때 김건희 여사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몇 마디 하지 않은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 자기 잘못은 남편의 힘 믿고 지금 했다는 의혹인데 그 전에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속상하다. 그 전에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1972년생입니다. 72년생. 결혼할 때가 2012년이니까 40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면 40년은 이제 사인으로 산 거죠.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했고 서영아, 숙명여대 석사, 그러다가 강사, 그러니까 미술 쪽으로 강사를 하다가 2007년, 그러니까 35살쯤에 코바나 컨텐츠를 설립합니다. 코바나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해외의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기획해서 예술의 전당 이런 데 전시하는 그런 기획사입니다.
자, 어머니가 최은순 씨인데 의혹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은순 씨가 일단 돈과 관련된 거 많은데 최은순 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숙박업도 하고 휴게소도 하고 부동산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요런 밑바탕의 지식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부터 벌어진 첫 번째 의혹,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의혹은 시작이 됩니다. 등장인물 볼게요. 줄거리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해하시는 게 쉬우니까 권오수, 주범, 이정필 선수, 이종호 선수,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김범수, 차명제공, 김건희, 최은수는 쩐주. 자,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뭐가 달라진 건지 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그냥 쩐주 돈만 낸 거냐? 아니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냐? 공범이냐? 이겁니다. 쩐주냐? 단순 쩐주냐? 공범이냐? 자, 김건희 여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와 김건희 여사는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예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서 홍보이사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첫날부터 주가가 하락해요. 오르질 않아요. 예. 그래서 권오수가 누구와 짜고 주가 조작을 기획을 합니다. 누구와? 이정필과. 이정필은 골드만삭스 아시죠? 유명한 해외 투자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금융을 잘 알죠. 둘이 짜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권오수가 지금 먼저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2심까지 유죄가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 아니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하죠. 어쨌든 둘이 주가 조작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 11월에 계속 안 오르니까 자, 권오수 회장이 이정필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을 잘하는 쪽한테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 이건 이제 권오수 문제가 되는 상황. 이거는 이제 판결문을 지금 2심까지 나왔으니까 어쨌건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의뢰를 하면서 자, 권오수가 이정필한테 의뢰하면서 본인이 5억 5천만 원과 주식 100만 주를 이정필한테 주면서 주가 조작을 해달라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사서 주가 올려놓고 또 팔아서 돈 벌고 호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시세 조정하는 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물량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투자자로 김건희 여사를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정필한테.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시기에 2010년 1월에 이정필에게 증권 돈을 맡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그죠? 김건희 여사 돈이 이 주가 조작에 쓰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쩐주자, 쩐주. 돈을 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 봤어. 그러니까 우리 주가 조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돈 번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손실만 봤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때 했던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5단계까지로 나눠집니다. 뭐 단계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이 1단계는 이정필 얘기예요. 주포 이정필. 그러다가 2단계 들어서 주포가 바뀌어요. 여러분 참 등장도 많이 하는 바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아우 어렵네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제 주포가 바뀌는데 어쨌건 1단계에서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손해를 본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자, 문제는 2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2단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2단계부터는 일단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2단계에도 김건희 여사가 여러 계좌들이 활용이 됩니다. 돼요. 자, 이걸 계속 대선 이후에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혹시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거나 알았지 않았을까?
자, 결론을 냅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그런데 권오수는 기소가 돼요. 권오수 회장은, 이정필 뭐 이런 사람들 기소가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금 특검을 하고 있지만 특검하기 전에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재수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녹취를 확보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새로운 고검팀이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녹취가 발견이 된 겁니다. 블랙펄의 수익 40% 배분하기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자, 이게 스모킹 건이 됩니다. 1차 특검은 지금 스모킹 건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권오수 판결문에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정필, 이종호도 다 비슷한 루트인데 이렇게 약정을 받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수익을 40%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대신 이렇게 많은 돈들을 맡기는 걸로.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주가를 올리고 주가 조작으로 시세 조정을 하고 대신 이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구도였어요. 근데 딱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블랙펄의 수익 40%. 블랙펄이 누구예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40%의 수익을 보장해 줬을 거다라는 흐름이 맞죠? 블랙펄이 수익 40% 배분하기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쪽 어디? 요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맡기면 이들이 주가를 조작해서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요 녹취가 서울고검 때 새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또 이 녹취도 들여다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보니까 거기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 도이치 3천만 원 등을 사라. 차명으로까지 한 녹취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차명이 누구 차명이니까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로 돈을 넣어서 쿠션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김범수 아나운서는 코바나 컨텐츠 사내 이사로 김건희 여사와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1차 때는 손해를 봤다고 했지만 2011년 8월에서 11월, 2011년 8월에서 11월이면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3단계 요쯤에서 3,200만 원 이익을 봤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특검은 여기서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 하락 시기에 차명 계좌들을 동원해서 매수를 했고 그 차명 거래로 이익을 보면서 도이치 주가를 띄우는데 주가 조작에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 자, 김건희 특검은 아예 정확한 액수까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총 3,700여 차례 이상 매매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분명히 대통령은 난 우리 집사람은 손해만 봤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돈을 8억 1천만 원을 벌었다. 자,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 아직 안 나왔어요. 기소를 내용을 봐야 돼요. 어쨌건 차명은 여기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 같고 블랙펄에서 40% 얘기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여전히 나는 주가 조작한 적 없다 그래요. 나는 주식도 잘 모르던 30대 1이고 주가 조작 인식이 없었고 나는 주식 거래를 맡겼던 뿐이고 내가 사고판 시기를 보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못 볼 시기에 사고 팔았다라는 이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좀 검찰도 비판을 좀 받을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자마자 이런 이제 증거들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2025년 6월까지 4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 뭐 했냐? 뭐하고 무혐의 그냥 정권 눈치 본 거 아니냐? 비판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거 수사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럼 이성윤 지검장은 이런 거 못 밝혀내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건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요게 새로 등장한 상황 속에서 정황이 좀 나왔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언제 결혼했죠? 2012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010년부터 12년. 그러니까 1차, 1단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 결혼하기 전이고 2단계 이후에 2차 때는 조금 겹쳐요. 결혼 시기가. 자, 여기는 뭔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남편의 힘을 믿고 사익을 취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죠? 그거랑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바로 의혹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동투더 뉴스.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는 뭘 하냐면 계속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시회를 합니다. 일을 하는 거죠. 2015년에 마크로스코 전시라고요. 자, 2016년에 프랑스 르꼬르비지에, 2017에서 18년에 자코메티, 2019년에 야수파 걸작선을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해요. 2015년 마크로스코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좌천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뭐 남편 믿고 뭘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2016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이 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봤더니 기업들이 막 전시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LG전자, 뭐 대한항공, 뭐 보면 여기 보면 21g 이런 건 좀 논란이 되는 지금 곳도 있지만 어쨌건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곳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편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런데 2023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은 대가성 협찬 의혹이 없다. 자, 요까지는 다 나왔는데 검찰이 알아보고 불기소를 했어요. 그럼 특검에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느냐? 요거는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보도상 나온 거로는 이 사람 김건희 집사 김예성, 요거는 저희가 내일 의혹을 살펴볼 건데 구속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져 있고, 자, 본인이 세운 IMS 모빌리티의 기업들의 투자를 김 여사 힘을 활용해서 투자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특검의 이후에 나온 얘기로는 이 김예성 씨가 그 IMF 법인카드로 야수회 때 100만 원, 르꼬르비지에 때 200만 원 물품 사는 후원을 해줬다. 뭔가 이때도 기업을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 김예성 씨를 비롯한 뭔가 힘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정도가 지금 추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김건희 여사를 보고 기업이 투자했다라는 명확한 지금 더 정황이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처음 드렸었는데 이게 왜 불기소 처분을 했냐면 만약에 남편 윤석열 검사를 보고 투자를 한 거라면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대가로 이 기업들을 봐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동투더 뉴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흥미로워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이 대선 즈음에 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명태균과 건진법사 전성배. 자,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사실 이 두 사람까지 국민이 알아야 되냐 싶을 정도인데 알아야 되겠죠. 왜 김건희 여사 관련이 있으니까. 자, 먼저 건진법사 좀 이따 알아보고 명태균 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2021년 6월에 이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이 나가야지 싶을 때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정치를 조언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혹은 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의혹은.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58차례 돌려주고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명태균 씨가 도우고 있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줬다. 누가? 이 부부가. 김건희 여사는 뭐가 문제냐? 자, 지금 요거 볼게요. 요때 상황을 보면 2022년 6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라면 취임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자,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아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녹취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48분 뒤에 김건희 여사가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뭐로? 김영선으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함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명태균 씨 이런 검찰 진술, 특검 가서 진술을 하죠. 네. 이때 당시에 공천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 윤상현 의원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2022년 4월쯤에 공천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과 2차례 통화를 했어. 공천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자. 공천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안 주려고 다른 후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자 김 여사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공천은 지금 2022년뿐만 아니라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공천 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김영선 전 의원 실제로 컷오프가 되거든요.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면 김영선 측 관계자와. 알겠습니다. 자, 빨리 기사에서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뭔가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려는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준석 의원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표였으니까. 다 불렀죠. 지금 다 불러서 지금 여기까지 당시 공관위원장 통화했던 윤상현 의원까지 불러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론조사 그냥 준 거예요.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게. 내가 얻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공천 관련해서 뭔가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특검 뭘로 보냐면 실제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 여론조사 당시에 찾았다는 녹취들이 나오나 봐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주세요. 여론조사를 달라고 하면 여론조사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공짜로 돈 안 받고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럼 뭐예요? 빚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명태균 씨가 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준 거다. 그래서 특검은 요거 지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공천 영향력을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행사했는지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떤 의혹일까요?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공천 인사권 개입 의혹과 명품 보석 청탁 의혹. 자, 전성배 씨는요. 아까 명태균 씨와 좀 비교되는 대목도 있지만 명태균 씨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명태균 씨는 2021년 6월, 그러니까 거의 정치 입문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한다고 하니까 거기 조언하는 입장에서 남편 통해서 알게 된 거라면, 자, 이 전성배 씨는 안지 오래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안기고 있지만 그 전에 최은순 씨와 2008년부터 알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17년을
알고 지낸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됐고 지금 이제 일광조계종의 승려로 돼 있어요. 전성배 씨는 2013년에 코바나 컨텐츠 고문 전성배 코바나 컨텐츠 고문도 한국어로 나오고 컨텐츠 전시할 때 여기 지금 참석한 사진도 있죠. 그러다가 대선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대선 때 국민의힘 선대본부 행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막 다니면서 왜 무속인이 여기 선거 캠프에 왜 와 있어 해서 논란이 돼서 이 사람이 당시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이제 뭐가 논란이냐면 근데 무속인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거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지금 의혹들이 불거진 건데 누구의 브로커 역할을 했냐? 두 가지. 하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요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공천 브로커, 정치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 요건데 자, 요거 이제 명품은 좀 이따 살펴보고 자, 공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경북 도의원, 군수, 시장 이런 공천 청탁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다는 건 누구의 힘을 빌렸겠어요? 여기 힘을 빌려서 공천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렇다면 증거가 뭐냐? 건진법사가 직접 여기에 뭐 청탁을 하는 문자나 아직 이런 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3월에 한 사업가가 건진법사에게 명함을 주면서 은혜를 머리에 인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있고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고모님 보살핌으로 봉화에서 2명이 당선되고 다 경북이죠. 영주도 당선이 됐습니다. 노고에 경하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3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도의원, 그다음에 군수.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지금 정황이 나온 거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측근에게 무리하지 않게 3명 부탁한다. 대통령실에 이런 청탁을 하는 것도 나오고 인사청탁이죠. 이거는 딸에게 대통령실 행정관은 처남 몫으로 들어가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실제로 보니까 건진법사가 있었던 네트워크 본부에서 3명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건진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캠프 때 고생했던 사람들 추천한 거라고요. 근데 그냥 해줬을까? 라는 것들도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건진법사가 참 많은 일을 한 거. 전 이런 것도 참 2018년에도 지방선거 때 어떤 예비후보에 공천을 자기가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2018년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무속인이고 승려라는데 이런 뭐 브로커, 정치 브로커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도 공천 청탁을 받았으면 뭔가 대가를 받은 게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작년 12월에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가 이만큼 3,300장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권 3,300장이니까 1억 6,500만 원 현금 5만 원권이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포장 비닐이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날짜가 2022년 5월 13일 5월 13일이면 대통령 취임한 지 사흘 뒤로 지금 되어 있나. 참 이런 생각도 들던데 명태균 씨와 전성배 씨 보면 이거 좀 떼볼까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 같이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공통점 그죠? 청탁, 그다음에 비선 논란, 무속 논란, 공천 관련 개입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죠? 김건희 여사가 두 사람과 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망도 하고 좀 더 관심은 자극적이니까 좀 관심도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청탁, 비선, 무속, 공천 다 하나같이 자극적인 소재들 아닙니까?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전 물론 조금 후도 있지만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은요 후의 일을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명품 스캔들입니다. 그죠? 자, 후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걸 그 힘을 이용해서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 이게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죠. 대표적인 게 명품이죠. 그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뇌물성 협찬, 정치 개입 등 김건희 의혹의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은 1번 권오수, 2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 3번 건진법사, 4번 명태균. 이제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동인가 뉴스터디 298회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300회입니다. 300회.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300회 왔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기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물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정민 앵커 그리고 동인가 뉴스터디 제작진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 고정 댓글에 그거 클릭하시면 거기에 쭉 달아주시면 되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 영상 밑에 그냥 댓글을 달아주시면 궁금한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뉴스터디 관련해서, 저 관련해서 어떤 거든 궁금한 거 쫙 적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도 하고 또 그냥 자축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궁금한 점들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300회 특집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죠? 평일로 읽으신 뉴스, 주말 오후 세신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임기는 1년인데 그 사이에 치러질 선거는 두구두구 1번 지방선거였습니다. 자, 5분 정답자 나갑니다. 강민성님, 정답은 지방선거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랑투투님, 1번 지방선거. 정말 보고 있으면 정리가 쫙 박사되는 게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박사님들. 자, 3번째 전정혜님 축하드립니다. 1번 지방선거 잼나게 쏙쏙쏙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4번째 정답자님은요 정구애님입니다. 오랜만에 동인가 뉴스터디에 왔는데 여전히 동행커님의 이해 쏙쏙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윤미니님입니다. 1번 지방선거. 자, 항상 자세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5분 축하드리고요. 꼭 선물 받아 가십시오. 채널에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게시물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